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집행정 최신반 8주의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른 조원들은 민지웅님 그리고 임정환님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COOT, Cooperative Hierarchical Transformer for Video Text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닙스에 게재되었었습니다. 네, 해당 논문에 대한 목차로는 간단한 인트로덕션에 대한 언급 뒤에 모델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도 덧붙인 후 실험 결과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논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는 텍스트 임베딩 기법, 그리고 비디오를 임베딩하는 기법을 그냥 단순히 결합하는 방식, 위에 보시면 비디오 버트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비디오 버트처럼 비디오 텍스트 조인트 임베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텍스트랑 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모달 수준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논문이 계층적 트랜스포머를 도입해서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비전과 자연어 모두에 기반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자체가 비주얼 그라운딩과 같은 여러 가지 도메인에 도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데 해당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연구 흐름을 가집니다. 하나로는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냥 큰 대규모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연구 흐름으로는 학습 과정에서 구조나 아니면 로스 펑션 등의 개선을 연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에 초점을 맞추고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또 해당 모델은 조인트 크로스 모델 임베딩을 학습할 때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모두에서 그 long range temporal context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기여를 하는 바는 뒤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피처들을 합쳐서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과 컨텍스트 관련 어텐션 모드를 가진 새로운 계층적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는 모델을 제안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비전과 자연어 사이의 의미적 정렬을 해주는 크로스 모달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로스 펑션을 제안했다는 점. 그 다음에 비디오 텍스트 리트리벌에서 소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이 제시하는 이 COOT이라는 모델은 비디오랑 텍스트를 여러 레벨의 그래뉼러리티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문단, 그 다음에 문장, 단어, 비디오는 비디오 그 자체, 그 다음에 내부 클립, 프레임의 수준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도 보시면 모델의 오버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비디오랑 텍스트를 위한 두 가지의 브랜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비디오,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먼저 걔네들을 프레임 레벨, 그 다음에 월드 레벨 피처로 인코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각 클립과 센텐스에 해당하는 벡터들끼리 스탠다드 템포럴 트랜스포머의 이제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템포럴 트랜스포머는 프레임이나 워드 단위의 피처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출해낸 피처들은 Attention Aware Feature Aggregation Module이라는 또 새로운 모듈을 통과해서 클립 또는 센텐스 수준의 피처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low level entity 간의 temporal interaction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contextual transformer가 최종적인 비디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임베딩을 클립이나 센텐스 피처로 이루어진 이 로컬 컨텍스트, 그 다음에 모든 프레임이랑 월드에 대한 피처로 이루어진 글로벌 컨텍스트에 기반하여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모듈에서는 특히 contextual attention을 사용을 해서 제너럴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관련이 없는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선 서로 다른 granular이티를 가지는 요소들이 이제 representation 정렬을 위해서 본 논문에선 장 et al.이라는 논문에서 언급된 alignment loss라는 loss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positive 샘플들은 좀 가까이 있게 하고 negative 샘플들은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하는 그런 contrastive loss를 사용을 했는데
뭐 표현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positive pair는 이제 그냥 x, y, negative pair 같은 경우는 x, y 바 아니면은 x 바, y로 표현이 되고 dx, y 같은 경우는 뭐 x와 y 간의 코사인 거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contrastive loss를 비디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포지티브 샘플로는 K번째 영상의 I번째 클립에 대한 임베딩, 그 다음에 K번째 단락의 I번째 문장의 임베딩을 사용을 했고,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이제 이 식과 같이 둘 중 하나가 K번째의 I번째가 아닌 임베딩 값, 그러니까 네거티브인 경우를 모든 포함하는 경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이 장앳 L의 논문에서는 로우 레벨,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시멘틱들을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클러스터링 하기 위한 추가적인 로스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로스를 텍스트 비디오에서의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저차원, 고차원 의미를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해당 로스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의 임베딩 값을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컷의 오버뷰에서 프레임 또는 워드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프레임이랑 단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표준 어텐션 블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비디오랑 그 다음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브랜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각각 학습을 하게 되죠. 두 트랜스포머는 뭐 같은 구조를 지니지만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해서 뭐 가중치를 공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중치까지 공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은 템포럴 피처들의 관계를 도출해내서 좀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VK가 주어지면 그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들을 다 인코딩해서 프레임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프레임들의 피처를 글로벌 컨텍스트 컴퓨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가지가 T 트랜스포머 안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엑스트라 인풋까지 넣어주면은 최종적으로 FK 바, FK 햇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통 피처 퓨전 방식들이 이제 average pooling max pooling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방식은 각각의 피처들에 대한 관계를 좀 놓치게 되죠. 그래서 최근 트랜스포머 구조 모델들은 뭐 CLS 토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average pooling을 사용해서 합쳐진 피처, 그러니까 aggregated 된 피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비디오 상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벽 쪽이나 아니면 배경에 있는 다른 물체들보다는 식탁 위에 있는 물체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특정 피처들에 좀 더 어텐션을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다른 도메인에선 이렇게 컨텍스트 어웨어 피처 퓨전 메서드를 시도를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비디오 텍스트 트랜스포머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Attention Aware Feature Aggregation 모듈에서는 이제 t개의 피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뭐 k 값을 x로 두고 그 다음에 attention matrix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 피처 x 햇은 ai 그리고 xi 간의 element wise multiplication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일반 attention이랑 다른 점이 쿼리랑 키로 오직 두 가지의 learnable weight w1, w2 여기 보시면 W1이랑 W2만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계산된 점수를 합해서 사용을 한다는 점과 쿼리가 변환된 키 K가 X값과 같으며 액티베이션 펑션을 갤로를 사용한다는 점이 기존의 어텐션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포럴 트랜스포머에서 얻어낸 프레임 간의 피처를 해당 모듈에 넣어서 클립 레벨의 피처, 그 다음에 비디오에 대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모두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로컬 컨텍스트랑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또 모델링함으로써 본 논문이 제시한 네트워크는 이제 비디오의 좀 제너럴한 컨텍스트, 그 다음에 연관 있는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학습 방식을 가능하게끔 하는 컨텍스추얼 트랜스포머를 이 사람들이 새로 개발하고 포함시킵니다. 해당 모듈은 로우 레벨 시멘틱,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시멘틱 간의 인터랙션을 좀 모델링 할 수 있게끔 두 개의 모듈 F 로컬, 그 다음에 F 글로벌을 사용을 합니다. F 로컬은 이제 로우 레벨 시멘틱 간의 좀 단기적인 인터랙션을 모델링하고 F 글로벌은 좀 로컬, 그 다음에 글로벌, 컨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해서 중요한 시멘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F 로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feed forward 레이어를 각 레이어지에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각각 붙여서 순차적으로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embedding HI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key value 페어를 방금 이전에 생성했던 그 HI embedding 값을 기반으로 쿼리를 global context G를 기반으로 또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F 글로벌에서는 방금 생성해낸 값들을 가지고 여기 시계 보이시는 바와 같이 attention output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H attention 같은 경우는 로컬 시멘틱 간의 가중합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가중치들은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쿼리 Q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 나오면은 feed forward 레이어로 인코딩 되어서 최종적인 contextual embedding H contex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HI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 H 컨텍스트 방금 말씀드린 그 컨텍스추얼 엠베딩 H 컨텍스트에다가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제일 최종적인 비디오 임베딩 세타 K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크로스 모델 사이클 컨시스턴시 러스를 좀 클립, 그 다음에 센텐스들 간의 시멘틱 얼라인먼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듈은 크로스 모델 어텐션 유닛을 대체하였다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클립이랑 문장쌍이 학습된 이 커먼 스페이스 안에서 만약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경우 해당 쌍이 시멘티컬리 얼라인된 상황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클립 엠베딩의 시퀀스, 그 다음에 센텐스 엠베딩 시퀀스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 문장들이랑 문단이 좀 시간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런 템포럴 오더가 있기 때문에 soft nearest 네이버는 이제 요와 이 옆에 있는 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AJ, 세타 J는 이제 클립 세타 J, 그 다음에 센텐스 DI 간의 유사도 점수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세타 DI 세타 DI로부터 센텐스 시퀀스 DI로 사이클링 백을 하게 됩니다. 사이클링 백을 해서 soft location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 센텐스 임베딩 DI가 시멘티클리 사이클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이제 원래 위치로 사이클 백 할 수 있다. 이럴 때에만 그 시멘티클리 사이클 컨시스턴트 한다는 게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이렇게 샘플링된 클립들, 그 다음에 문장들에 대한 사이클 컨시스턴시의 그 편차에 페널티를 또 부여해서 모델이 시멘티컬리 컨시스턴트하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해당 모듈의 목적이 source location i, 그 다음에 soft destination location view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모듈의 로스는 이와 같이 i와 mu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또 이 nearest neighbor를 soft nearest neighbor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사용되는 로스식 자체도 미분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이 로스를 그럼 supervised나 self-supervised 상황 모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self-supervised의 경우 우선 비디오를 여러 클립으로 좀 분등하게 분할을 한 다음 각 문단 역시 문장들로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텍스트에서 비디오의 사이클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텍스트 간의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모두 다 계산해서 최종적인 로스식에는 두 사이클 모두 포함되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럼 결국 최종적인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앞에서 언급된 로스 값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로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관련 로스
해서 모든 걸 다 합쳐서 최종적인 로스 함수식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 ActivityNet Captions, 그 다음에 UCook2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한 평가 지표로는 표준 검색 지표, 예를 들어 recall at K, 그 다음에 median rank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텍스트 인코딩 방식은 경우 bots based on case를 활용을 해서 최종 2레이어의 펄 토큰 아웃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비디오 인코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별로 조금 다르게 활용을 했는데 결국 그 각 클립당 80개 프리 피처를 샘플링하는 것은 그냥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액티비티 넷 캡션스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제시했던 2048 디멘션 피처를 사용했고 유쿡2에선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의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학습 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일단 비디오 랭귀지 리트리버 그 다음에 클립 센텐스 리트리버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됐는지인데 일단 이 태스크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랭귀지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쿼리가 패러그래프이면은 태스크는 이제 제일 관련성 높은 비디오를 DB에서 찾아오는 게 목적인 거고 만약에 쿼리가 비디오라면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패러그래프를 찾아오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파이널 임베딩 아웃풋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클립 센텐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 아주 짧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짧은 비디오 클립 리트리버 역시 테스팅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 중간에서 로우 레벨 임베딩 값을 도출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실험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Attention Aware Feature Aggregation 방식, 그 다음에 Contextual Transformer 방식, 그 다음에 Cross Model Cycle Consistency Loss, 이 각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면 Cross Model Cycle Consistency Loss의 경우 HSC와 CUT 모두에 대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CMC가 방금 말씀드렸던 Cycle Consistency Loss인데 값들을 보면은 이제 HSC에 사용됐든 안 됐든 의 경우도 향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컷에 대해서도 향상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Attention Aware Feature Aggregation의 경우 일반적인 Average Pooling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또 여기다가 Contextual Transformer를 쓰게 되면은 성능이 더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이 HSC 방법보다 60%가 적은 4개 변수로 최대 성능을 보였다는 게 아마 이 모델의 더 하나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두 번째 표는 액티비티 넷 캡션스 데이터셋에 관한 paragraph to video, 그 다음에 video to paragraph retrieval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기존 방식들의 성능을 훨씬 능가함을 알 수 있죠. 특히 컷 같은 경우는 이 HSC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6.6% 더 나은 recall at 1을 얻어냈지만 매개 변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효율성도 좋은 모델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표는 이제 UCook2 데이터셋에 대한 retrieval result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how to 100m, how to 100m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피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성능을 나누었는데 이제 how to 100m의 프리트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paragraph video, 그 다음에 sentence clip task 모두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더 좋아졌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로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서로 다른 계층 레벨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게 이제 롱텀 시멘틱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한번 도출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하우츠 100M의 프리트레인 피처를 사용을 한 경우 여기 보시면 사용을 한 경우에서는 이전의 소타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임으로써
좀 더 large scale pre-training에 집중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auxiliary하게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비디오 캡셔닝 태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를 또 진행을 하였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학습된 representation 기법이 다른 태스크에도 작동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MART에 적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로 굿을 통해 학습된 representation을 사용한 이 MART 기법이 appearance와 optical flow video feature, 그러니까 RGB 값도 사용하고 optical flow video feature를 사용을 하는 그런 다른 방식들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의미적으로 얼라인된 조인트 임베링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굿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굿이라는 모델은 좀 다양한 레벨에서의 long range temporal context 사용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또 이외에도 두 개의 새로운 모듈을 제시했죠. 첫 번째 새로운 모듈 같은 경우는 attention aware feature aggregation 모듈로 이제 프레임 그 다음에 단어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었고, contextual transformer 같은 경우 local context랑 global context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 cross-modal cycle consistency loss를 제시를 함으로써 클립과 문장 간의 의미적 정렬을 강화를 했으며, 무엇보다 좀 retrieval 태스크, 그 다음에 캡셔닝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